그거 항상 니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생각해 줄 거는 장명준 이거 왜 이렇게 또 설레하고 있어? 미적분 들어야 되는 시간에. 지금 우리 원래 기존에 있던 그 밴드 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앞에 봐봐. 앞에 봐봐. 미적분 확통은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밴드를 통해서 그대로 방송 송출을 할 겁니다. 다시 하면은 이제 방송 제목에다가 미적분이면 미적분, 확통이면 확통이라고 내가 제목에 달아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건 내가 이제 영상 전환할 때 라이브 끝나고 나서는 내가 미적분이면 미적분이다, 확통이면 확통이다 이렇게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수인이가 2학년 확통을 따로 이렇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야. 확통 내가 따로 변해서 올려주잖아요. 링크에다가. 그렇게 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일날 크리스마스라서 수업 안 해요. 장명준 씨. 저거 들으려고, 저거 물어보려고 저거 했구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그래서 그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연도는 철저하게 그 유형 연습 프린트와 주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은요, 3월까지 진도를 쭉 뺄 거고요. 어디까지 나갈 거냐? 미분법 끝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까지는 다 할 겁니다.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피 구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적분 내용인데 적분은 우리가 5월달로 미루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적분 전까지는 싹 다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3월까지는. 왜 그러냐면 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서 끊어질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미분 중간까지는 가요. 미분 활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도 있고 그 미분법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목세 미분법이라든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미분 끝까지 안전하게 다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요.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얘는 다 수학2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2에서 극한의 개념을 처음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수학2에서 배웠던 그 극한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은 적분을 다항함수의 측면에서 우리가 다 분석을 했다면 미적분은 그거를 수원에 배웠던 초월함수들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미적분 첫 강의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럼 왜 수열의 극한을 제일 먼저 배우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초월함수들은 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얘들을 함수열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냐면 함수긴 함수인데 수열로 설명할 수 있는 함수들이라는 소리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열로 설명할 수 있는 함수들 그거의 대표주자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해석학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모든 극한들의 엄밀한 정의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적분 과정에서 시작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미적분에는요. 첫 강은 교재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총 3권으로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첫 강 교재가 토요일날 배부가 될 겁니다. 시즌1이. 시즌1 교재는요. 수열의 극한에서부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미분에 대한 얘기들은 시즌2에서 다룰 겁니다. 시즌2는 미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3는 적분만 있습니다. 그렇게 교재가 묶여져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원래 2권 줬는데 왜 이번엔 3권 줘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이번엔 그동안 2권 드렸는데 이번엔 3권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시즌1이 내용이 많아요. 되게 내용이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즌1만 10강 정도 돼요. 시즌1만 지금 현재 10강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10강, 11강 정도가 되는데 내용이 참 많죠. 내용이 참 많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냐면요.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단순해요. 한 문제에 한 페이지가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풀이가 긴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풀이가 긴 것들도 되게 많은데 일부러 그 풀이 칸을 넉넉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이 시즌1 교재가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져서 부득이하게 미분법 앞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분 앞에서 끊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냐? 그래서 시즌1 교재는 토요일날 나올 거고 오늘 지금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본을 맡기기 전에 오타 검수가 좀 많이 돼서 오탈자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제본 보내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죠? 교재는 거의 다 돼 있어요. 교재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문제 지금 올해 기출이나 이런 것들 몇 개 좀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러 원고를 좀 늦게 맡겼더니
지금 이사단이 났어요. 텐디언까지는요. 원고를 좀 늦게 보냈더니 이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은요. 기출이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기출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문제 이번에 포인트 뒤로 넘겨보면은 배운 내용 확인하기가 굉장히 친절해졌죠. 배운 내용 확인하기에 내가 진짜 맨 뒷장 가봐. 맨 뒷장. 맨 뒷장 가보시면은요. 되게 친절하게 빈칸 다 뚫어놨죠. 이건 채우세요. 왜냐? 미적분은요. 첫 번째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냥 빈칸을 줬다면 이번에는요. 1, 2 니네가 채울 수 있도록 빈칸을 좀 뚫어드렸습니다. 다 채우세요. 여기 우파가 있네? 없어. 우파가 있는 거 같네. 없어. 다 채우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채우세요. 알겠니? 오늘 배우게 되는 개념들의 핵심은 거기 DIY 개념 노트를 통해서 내가 다 이렇게 압축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축 정리는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싹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교재, 즉 이번 미적분 교재의 특징은요. 확률과 통계도 사실 똑같긴 한데 배운 내용 확인하기가 없어요. 배운 내용 확인하기가 없어요. 대신 유제 문제를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고요. 기출을 유제별로 다 실어드렸습니다. 많이 늘려놨으니까 다 연습하시고 그 연습 문제 프린트 있죠. 반드시 푸세요. 기본 문제부터 유형 문제까지 그리고 우리 쌤이 꼭 시험에 내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싹 다 푸셨으면 좋겠고요. 제출 기한은 내가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밴드에 있는 그 시간까지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단원별로 해가지고 연습 문제 프린트랑 해서 다 드릴 거고요. 수능 특강 나오게 된다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죠? 밴드에 계단 있는 거 아세요? 밴드의 계단 뭐? 그 하든 안 하든 그거 안 올라오는 뭐가? 숙제가. 숙제요? 네. 니네가 직접 내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거 내는 거예요. 그거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요즘 직접 내는 걸로 바꿨어요. 그 프린트 다 풀어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숙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숙제 직접 풀어서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밴드로 제출하는 거 아니야. 직접 여기 내가 박스 올려둘 테니까 그 박스를 통해서 제출하세요. 아까비. 알겠죠? 박스에다가 제출하세요. 본인 이름 철저하게 쓰셔서. 오케이? 자, 미적분의 대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적분의 대여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수학 1에서 수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수열은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수들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n이 현재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숫자들을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숫자를 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그게 우리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첫 번째는 그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극한을 찾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열의 극한을 찾겠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수열 AN이 있을 건데 그때 그 수열 AN에 결국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극한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다시 하면 어떤 거냐면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봐.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앞에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수열 AN의 극한을 찾을 때는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즉 AN에 대해서 그 N을 그러니까 수열의 항 번호를 어디로 보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자연수 n밖에 안 되니까 얘 그럼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점 크게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얘네들이 과연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 아니면 수렴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빨간색으로 주어졌던 그 AN에 대한 수열의 극한값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처음 볼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수렴값, 발산값을 찾을 때는 결국은 그래프를 가지고 찾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AN이라는 식을 잡았는데 그럼 우리가 AN을요 이렇게 좌표평면상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 찍어볼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찍어봤더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일이 찍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C를 향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 하지만 C랑은 안 붙어.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얘네가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상태 아닐까요? 지금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 즉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C라는 요 하나의 값을 향해서 한없이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점점 붙어.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극한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얘는 한없이 지금 현재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고 있을 때 얘는 한없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C에는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C에는 안 붙어. 그럼 C가 점근선이라는 소리는 결국 C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C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C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수열 AN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N은 결국 C를 향해 가고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를 향해 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또 다른 포커스를 잡아줄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그래 그럼 여기 있는 C가 일정한 그 값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가 그 일정한 값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주게 된다면 이게 결국 무슨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결론 얘가 결국은 극한값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이 수열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얘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향해 가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한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이거를 기호로 쓰게 된다면 우리 수투 기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현재 n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한없이 키울 거야. 즉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얘가 현재 an이 있다면 얘가 현재 우리가 c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여기는 c가 극한값이 되면서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값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약간 수투 극한값 배울 때 이런 첫 번째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기억나지? 이런 거? 조금씩 이제 좀 기억 좀 나나요? 이런 거? 기억나지? 우리 처음에 극한 판단할 때 이거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건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어떤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거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얘가 이번에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현재 무한대로 간다니까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은 점점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위로 올라가죠. 근데 얘가 현재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면 끝을 향해 가고 있진 않아요? 끝을 네? 이거 직관적으로 보면 얘는 끝이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얘가 한없이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끝이? 네,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거를 한글로 읽어보게 된다면 얘 수열 AN 자체를 봤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N 자체는 그때 여기 있는 수열 AN은 결국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은요 끝없이 즉 다시 한번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무한대를 향해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를 향해 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 있는 무한대는 현재 값이 있는 겁니까? 값이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무한대는 값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무한대는 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무한대는 값이 있는 거죠. 있는 거야? 네. 무한대는 숫자가 있어 없어? 무한대는 숫자의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도 숫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죠. 그냥 상징적인 수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뭐야? 일정한 값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얘네들이 현재 일정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 없어요. 다시 한번 뭐야? 값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극한값 자체를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극한값을 정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극한값 자체도 없다? 그럼 얘가
발산한다는 소리가 돼요. 이렇게 극한값을 못 정해주는 상태가 발산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여기는 리미트를 잡아놨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an에 대한 수열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했을 때 얘는 오히려 그러면 나는 현재 얘가 무한대 즉 얘가 현재 끝없이 값이 없는 상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상태에 있을 건데 이 an을 그때 이 수열 an을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그러냐 아니면 발산하는 수열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여기는 요 an 자체를 우리는 발산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왜 내가 수열에선 발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수렴하는 경우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결국 극가가 구할 때는 수렴하는 경우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발산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 수열의 극한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냐 발산하는 경우가 그냥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서 내가 그때는 발산의 개념을 얘기 안 했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함수의 극한은요 진짜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요 그렇게 일정한 함수값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만 많이 다뤘다면 지금 수열의 극한은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보겠다는 소리야. 한없이 왼쪽으로 보내는 것도 보겠다는 소리야. 다시 얘기하자면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없이 왼쪽으로 보내는 거 아니면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얘가 일정한 값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얘가 계속 떨어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의 경우를 나누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 수렴한다. 다시 하면 얘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수열이 수렴한다. 그럼 극한값이 있다 아니면 없다? 네. 수렴하면 극한값이? 수렴하면요? 수렴은 극한값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있는 상태. 극한값이 있는 게 수렴한다예요. 그럼 발산한다는 극한값이 있다 아니면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이 없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 첫 번째 EX 얘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뭐 하는 게 장땡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얘 그냥 뭐 하면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얘 그냥 뭐 하면 된다? 둘 다. 그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려. 그래프 그려. 알겠지? 가장 좋은 건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n 이렇게 서로 주다 보면 결국 여기 있는 수열 자체가 그럼 얘가 그럼 1 더하기 우리 n분의 1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잡아놨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n은 자연수인 경우만 얘기를 하지. 어차피 수열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 현재 x 점근선은 0일 거고 y 점근선은 1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은 잘 봐라. 그럼 여기 있는 거 얘가 그러면 잡았을 때 여기 x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0과 그 다음에 y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점근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얘가 여기 있는 요 분자에 따라서 얘가 양수니까 그럼 얘가 냐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죠. 즉 다시 하면 얘가 현재 무한대로 갔을 때가 우리가 궁금한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현재 무한대로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이 수열을 내가 AN으로 잡아서 얘를 현재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그때 여기서 나왔던 요 수열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N분의 그래서 우린 여기는 N 더하기 1을 이렇게 잡아서 얘를 그럼 무한대로 보내버려 봐요. 그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는 소리는 한없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없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보세요. 한없이 가봐. 누굴 향해 가고 있냐 얘? 이야 가면 갈수록 얘 점점 누구를 향해 점점 이렇게 붙고 있어. 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 얘 지금 현재. 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이렇게 쭉 가봐. 누굴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얘 쭉 갔잖아. 누굴 향해 가고 있어? 쭉 가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 정확하게 누굴 향해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 오른쪽으로 쭉 보내봐. 그럼 함수값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여기 1을 향해 쭉 가고 있죠. 그치? 1이 점근선이니까. 맞니? 그럼 1을 향해 쭉 가고 있는데 1은 절대 다 안다. 1은 안 닫혀.
그럼 우리가 이거 한글로 쓰면은 이 수열은 얼마를 향해 현재 가고 있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1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다시 하면 이제 극한값 있어 없어? 보니까 있어. 그 극한값 찾았더니 얘가 1이야. 다시 하면 이 수열은 수렴한다는 거야. 발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그치. 이렇게 1이라는 극한값 가진다. 즉 IM 수렴이에요.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알겠지? 쉽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코사인 x도 그럼 마찬가지를 그려보면 되는데 코사인 x 알잖아 니네. 이거잖아. 그쵸? 코사인 90도가 1이었지. 죽을래? 코사인 90도가 1이냐? 1일. 나중에 덧셈 정리할 때 저 소리하고 자빠졌으면 욕먹는 거예요 나한테. 덧셈 정리하고 있는데 저 소리하고 있으면 욕먹는 거예요.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할 때. 야 코사인 1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열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야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봐.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봤더니 얘 극한값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얘가 어디 숫자를 향해 일정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봤을 때 이거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린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여기 있는 얘 코사인 여기 있는 n 얘 지금 이제 보내볼 거예요. 됐죠? x라고 써도 되고 n이라고 써도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문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값이 그래서 물음표죠. 그럼 물음표는 얘가 현재 정해지진 않는다는 소리지. 그럼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요. 없지.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일단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극한값이 없는 상태. 그럼 얘는 일단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치? 첫 번째는 얘는 그래서 발산이다. 그래서 여기 발산이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발산에서 끝내지 않아요. 왜?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 발산이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냐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가냐 이건데 얘는 현재 값을 정해줄 수가 있다야 없다야?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없죠. 이렇게 값을 못 정해주는 상태가 생겨요. 이렇게 값이 없는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만 적어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진동한다 그러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값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값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 그 값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동 상태도 결국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발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끝.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예제고 그럼 뒤로 넘기면 대표형 1번. 그럼 실제 이거 수렴과 발산을 조금 더 다양한 우리 요 함수 즉 다시 한번 여기 다양한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보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거 쉬워 어려워? 이거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아니면 괜찮아요?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니네 교육과정 전까지는 이거 원래 문과 단독 시험 범위였어요. 문과가 시험 봤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문과들이 하던 거야. 네. 응 원래 문과들이 하던 거예요. 어려웠어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니요. 응 쉽죠? 어디서 저게 날로 먹으려고 어디서 나를 놀려 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실 겁니다. 1번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그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바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려. 물론 1번 같은 문제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문제 풀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이거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우리가 어차피 여기 무한대로 가는 것만 볼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로만 가는 것만 보게 된다면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1-n분의 1이죠. 그럼 얘 점근선을 찾아보게 된다면 여기 n 점근선은요. 분모에 있는 n은 몇만 아니면 되지? n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y값은요. 얘가 사라지니까 이게 사라지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왜? 얘는 절대 사라질 수 없으니까. 그럼 얘가 사라지는 숫자가 얼마니까? 얘 사라지게 하면 얼마 남아요? n분의 1 사라지게 하면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안 됐어. 1 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기준으로 얘네들 점근선 그려주면 됩니다. 즉 여기 점근선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현재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면요 1, 3, 4분면 쪽으로 그려질까요? 아니면 2, 4, 4분면 쪽으로 그려질까요?
1, 3 아니면 2, 4. 둘 중에 어디로 그려질까요? 마이너스면. 그러게요가 아니라 바로 튀어나와야지. 어느 쪽으로 그려지게 되지? 그렇지. 2, 4.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대충은 이렇게 알아본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무한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리미트. 나 지금부터 n을 현재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 그래프를 향해 가고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을 보게 되면 이 함수값 자체는 지금 현재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 이거 이렇게 해서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숫자 누구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숫자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보내버리게 된다면 얘가 현재 숫자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하면 얘는 극한값이 1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한값이 1이네요. 다시 하면 얘는 현재 극한값이 존재한 겁니까? 존재하지 않은 겁니까? 극한값이 1이면 얘는 존재한 거야? 존재하지 않은 거야? 존재한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존재했다. 그럼 이거는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래서 얘 수렴, 발산 둘 중에 뭐야? 극한값이 존재했다. 이거 수렴이다, 발산이다. 둘 중에 뭐냐고? 둘 중에 뭐야? 수렴이야, 발산이야, 뭐야? 그치, 수렴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거 수렴. 그러면 극한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은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볼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그려볼 수 있다, 없다. 2번 있다, 없다.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장난치고 싶어서 미치겠지만 그릴 수 있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그려보게 된다면 우리 n을 한없씩 키우는 것만 볼 거예요. 그럼 n을 한없씩 키워보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0일 때 7을 지나지. 그럼 0일 때 7을 지나면서 얘가 한없이 아래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갑니까? 이 그래프는요? 아래로 떨어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얘 현재 한없이 아래로 가? 아니면 위로 가? 이거 한없이 아래로 가? 위로 가? 둘 중에 어디로 가? 한없이 아래 아니면 한없이 위? 둘 중에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이거 한없이 아래 아니면 한없이 위? 한없이 아래. 그렇죠? 이거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린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나는 현재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때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2n 더하기 7 이거 해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현재 일정한 값을 가져 아니면 안 가져?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 현재 일정한 값을 가져 안 가져? 얘 안 갔죠. 그럼 일정한 값을 안 갖는다. 그럼 이거는 현재 발산이다, 수렴이다. 그래서 얘는요? 정확하게 하면 얘 발산이다, 수렴이다. 그러니까 그치, 값이 없으면 얘 발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얘는 값이 아예 안 정해지니 아니면 얘가 그래도 가는 방향은 보이니? 가는 방향은 조?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이 둘에 놓여져 있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즉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현재 2번이 되었고 그럼 마지막 3번인데 그럼 3번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점으로 찍어볼게요. 자, 여기 0부터 찍으면 얘 마이너스 1의 0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뭐야? 우리 어떤 수의 0제곱하면 항상 뭐 나와요? 1 나와, 0 나와, 아니면 뭐 나와? 1 나오지? 그럼 여기 1 더하기 1이지, 0일 때는. 그럼 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 2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0,2.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는 1 빼기 0, 1 빼기 1이죠. 그럼 얘 계산하면 1일 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네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우리가 2가 있을 때 2일 때는 다시 얘가 플러스 1제곱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뭐야? 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래프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쇼 고스 온 이런 느낌이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물어볼 건 이거라고요. 그럼 이거 자체는
수렴하니 아니면 발산하니 아니면은 얘가 값을 정하기가 애매하니? 셋 중에 뭐야? 수렴하니 발산하니 아니면 값을 정하기가 애매하니? 지금 이런 그래프는요? 수렴합니까? 발산이죠. 그치? 값이 안 정해지지? 그러면 발산은 발산인데 그럼 얘는요?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보여요? 아니요. 그것도 안 보이지? 그러면 이거 안 보이는 상태지?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두 글자로? 돼지. 돼지?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거를. 진동. 그치? 이걸 진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발산인데 얘가 진동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판단하는 건 그래도 쉽죠? 지금 첫 시간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래도 미적분 좀 할만하시죠? 아직까지는 할만하시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너네가 하는 미적분은 적어도 진짜 재밌어.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서윤이는 너 공대 갈 거잖아. 너 공대 갈 거면은 이거 어차피 나중에 공대에서 해야 돼. 똑같이. 공대에서 이게 대학 수학 1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놓으면 대학 수학 1학년 1학기까지는 놀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지. 적어도.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이거 똑같은 거 다시 합니다. 왜냐? 쪼른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과인데 이과 수학을 해야 되는 애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확통 선택한 애들인데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수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잘 배워두면 도움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앞에 1-1번과 1-2번 니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수렴과 발산에 대한 정의들은요. 우리 1교시 때 내가 그냥 쭉 설명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렴에 대한 그리고 발산에 대한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지금부터 나오는 게 진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는 게 지금부터 진짜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리자면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 함수의 극한 성질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의 극한 성질과 동일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질 그대로 받들어.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성질 그대로 받들어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걔네들을 통합할게요. 수학 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되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통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냥 리미트,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우리가 종합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극한에 대한 성질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수열이든 아니면 어떤 함수든 여러 가지 함수든 수열이든 주어졌을 때 얘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극한값의 관계를 보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가냐면 어떤 수열 두 개가 있다라고 칩니다. 근데 그 수열에 대한 그 극한값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수열의 극한값이 모두 다 이렇게 알파, 베타로 존재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즉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성립하면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첫 번째는 결국 뭐냐? 우린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 어떤 수열 an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뭐 해주는 거냐면 어떤 상수 k를 곱해주는 거랑 같아요. 그럼 이거 우리 이미 함수할 때 배웠어요. 여기 있는 k는 앞으로 빠져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k 앞으로 빠져도 돼? 안 돼? 이거 이랬을 때 k 상수 앞으로 빠져서 즉 극한값을 계산한 거에다가 k를 곱해주는 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 배운 적 있었지. 그거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k에 결국 우리는 리미트 그래서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랑 같다. 그래서 얘가 k 알파랑 같습니다. 끝.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있는 리미트 똑같이 잡아. 그랬을 때 우리 리미트 똑같이 얘네들을 잡았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주어졌던 두 개의 수열이 있다고. 그때 여기는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더하든가 빼든가를 해볼 거예요. 더하기 빼기. 우리 이거 수열 나눠줘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수열 나눠줘도 돼? 안 돼? 이거 나눠줘도 돼? 안 돼? 나눠줘도 돼? 안 돼? 수열 이거 리미트 나눠줘도 돼? 안 돼? 함수에서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수렴하면은 함수의 극한값 구할 때 리미트 나눠줄 수 있다 없다? 함수에서 이거 리미트 나눠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지. 수열도 똑같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수열도 똑같다고. 그래서 얘네들은요 각각 리미트 때린 거를 더하고 빼기 한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an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bn을 더하고 뺀 거랑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그래서 더하고 뺀 거랑 똑같대.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 어려워 쉬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려워 쉬워? 여기까지 어려워 쉬워? 괜찮아요?
괜찮지 둘 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우리 더하기 빼기 했다. 뭐 남았냐 이제? 연산 더하기 빼기 했으면 이제 뭐 남았어? 더하기 빼기 했으면 뭐 남았어? 더하기 빼기 있으면요? 응, 더하기 빼기 했지? 또 뭐도 있어 그러면? 분수도 있어요. 그렇지 분수도 있고요. 분수 전에 거나 곱셈 나왔어. 그렇지 곱셈 나눗셈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도 그럼 똑같이 리미트 성립한가요? 이거 생각해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N과 그 다음에 BN 이렇게 둘을 곱하는 거 마찬가지 리미트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리미트 서로 나눠줘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리미트 서로 나눠줘도 된다? 안 된다? 리미트 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리미트 서로 나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쵸? 우리 함수에서 똑같이 배웠던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리미트 그래서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과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그 bn을 곱해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극한값을 서로 곱해준 거랑 같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나누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누기에 대해서 성립한다, 안 한다? 나누기에 대해서, 즉 분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bn분의 여기는 an 잡아주게 된다면 이렇게 쭉 잡았을 때 그럼 얘네 극한값 두 개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an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그래서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돼서 결국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냐면 요렇게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이거를 쓰고 싶으면 조건 붙여야 됩니다. 바로 분모는 0이 된다는 것 아니면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 줄 거는 여기 베타 있죠? 즉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현재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여기 bn이라고 주어져 있는 즉 분모가 있는데 얘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은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수열의 극한은요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 다루지 않냐면 0분의 0꼴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분의 0꼴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함수가 계속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0이 되는 경우도 존재는 하겠다만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해가지고 그 함수에서 특수한 케이스로 다시 다루죠. 0분의 0꼴은.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수열의 극한은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이 다 무한대로만 우리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수열 자체가 무한대로만 우리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극한값의 계산을 할 거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극한값의 계산은요. 결국은 무한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무한대에 대한 두 가지 경우 즉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만 극한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점 다시 한번 뭐냐? 분모가 0인 경우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함수의 극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보게 되면은요. 이 극한에 대한 성질, 특히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네 둘 다 무한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했을 때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다시 한번 얘는 수렴해야지만 이 성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였죠. 극한값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성질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도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가볍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인데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면서 여기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 자, 여러분들 이거 극한에 대한 성질을 구할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준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밑줄을 그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밑줄 다 그어. 바로 빡! 밑줄 딱 잡아.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bn 얘네 둘한테 주목하세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 둘은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극한값 존재해? 안 해? 둘 다 극한값 존재합니다. 다시 하면은 얘네 두 수열은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현재 극한값 존재해.
그러니까 극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재 수렴입니까? 아니면 발산 되시겠습니까? 수렴 발산? 둘 중에 뭐야? 수렴. 그렇지. 이게 수렴이죠. 수렴 조건 딱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극한값들 찾을 때 얘네들 그냥 성질 갖다 써도 된다, 안 된다? 성질 그냥 막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그대로 푸는데, 그럼 1번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둘입니다. 우와! 어차피 둘 다 극한값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리미트 서로 나누어줘도 돼요, 안 돼요? 리미트 나누는 거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리미트 서로 나누어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3의 an에다가 결국 리미트 n이 똑같이 무한대로 가 그때 우린 여기는 4b n이 생기고 둘을 뭐 해주는 게 되는 거냐면 더해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앞에 3이랑 4는 또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 아니면 안 돼? 3과 4는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죠? 둘 다 앞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없지? 문제없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앞으로 튀어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세요. 그래서 얘 튀어나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3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에 결국 우리는 리미트 n이 마찬가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bn을 더해준 거랑 같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고.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얼마라 그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이 현재 얼마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얘가 현재 숫자 얼마래? 문제에서 숫자 얼마래? 얘가 현재 숫자 마이너스 얼마래? 얘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고 얘가 얼마래? 지금 현재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얼마래? 얘가 2래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네들 더해주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해 그냥.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 얘네 마이너스 9고 얘가 8이죠.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8 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9 더하기 8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산하면 돼.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그래서 그치.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딱 쪼개고 리미트 서로 나눠줘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이것도 성립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지만 2번부터는 자세하게 안 보여줘도 되지. 맞아? 그럼 이거 그대로 쓰게 되면 얘는 결국은 얘는 5에다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 즉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얼마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 것이다. 곱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그치 마이너스 30이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요 마찬가지야. 쪼개줘도 돼야 하는데 리미트 지금 현재 분모 0이야? 0 아니야? 분모 0 아니죠. 2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리미트 보내버리면은 2 집어넣게 되면서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 0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났으니까 얘 그냥 리미트 서로 쪼개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0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났으면은요 쪼개줘도 돼야 하는데 되잖아. 쪼개주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면은 분모 얼마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해야 돼? 2 해야 돼? 마 3 해야 돼? 2 해야 돼? 마삼해야죠. 죽여. 이해해야 되겠지. 저기 어디서 나를 또 놀려먹으려고. 그럼 얘가 6이죠. 분자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분자 얼마? 이래야죠. 6이야? 마 6이야? 이래야죠. 저게 또 실금실금 웃으면서 또 약 올리려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6 되죠? 그럼 6분의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옴?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 2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된다면 수렴하고 있는 두 수열 AN과 BN에 주어져 있는데 우린 저렇게 두 가지 식을 알려줬네요. 갑자기 못 찾으라고 하고 있는 게 여기서의 킬 포인트냐면 지금 현재 갑자기 못 찾으라고 하고 있어. 문제에서 못 찾으래. 그래 그러게요. 못 찾으래? 문제에서 야 값을 찾아라.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AN 더하기 BN을 알려줬고 제곱들을 뺀 거를 알려준 거를 가지고 갑자기 AN 빼기 BN이 뭔지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 보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야 돼. 뭐가 바로 보여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잘 한번 봐봐. 왠지 뭔가 이용해야 되는 게 보이지. 네. 뭘 써야 될 것 같냐?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쓰려고 해. 그럼 어떤 거를 쓰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 빼기 bn이 나올까요? 연필 쓰면. 그래서 당연히 연필과 지우개가 있으면 되겠죠?
뭐. 근데 정확하게 두 개씩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 그 두 개씩 중에서 뭐 고를 거냐고. 뭘 선택할 거냐고. What? What choice? 여러분들 둘 중에 what?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면 잠깐만. 얘는 우리가 궁금한 거고요. 나한테는 얘랑 얘 준 거야. 그럼 둘 중에 물론 둘 다 쓰긴 써야 돼. 근데 둘 다 쓰려면 기준 하나 잡아야 되겠지. 그 누구를 기준 잡아가지고 식을 전개할 거냐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둘 중에 어디에 기준 잡아가지고 우리가 식을 전개하고 싶어요? 잠깐만. 앞에 거. 얘 기준 잡아야 되겠지? 왜? 얘 제곱들의 차이죠. 이거 무슨 식이야? 뒤에 거. 앞에 거 기준 잡으면 안 돼. 뒤에 걸로 기준 잡아야지. 왜? 저거식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지금 현재 뒤에 거는요. 이건 정리가 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제곱들의 차이지. 이 제곱들의 차이. 다시 하면 얘가 현재 무슨 식이야? 곱셈 공식 중에서도. 그래, 합차잖아. 그러니까 얘가 현재 AN과 BN을 더해준 거, 그리고 여기는 AN과 BN을 빼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이제 한 줄 풀이야. 그래서 나는 리미트 n이 지금부터 무한대로 간다면 저기 있었던 an의 제곱에서 bn의 제곱을 빼는 게 결국 우리는 an에서 bn을 더해준 거랑 여기는 an에서 bn을 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얘네들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얘의 값을 찾으라는 것도 얘가 현재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도 현재 수렴을 했고 즉 얘도 현재 극한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극한값을 가지니 안 가지니? 얘 뒤에 것도 극한값을 가지니 안 가지니? 얘도 가져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수렴을 하고 있으니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소리가 되냐면 리미트 그 자체를 빡! 쪼개도 돼요 안 돼? 수렴하는 값들이니까 리미트 쪼개도 돼요 안 돼요? 리미트 돼요 안 돼요? 쪼갤 수 있어 없어? 리미트 쪼갤 수 있어 없어? 리미트 쪼개도 돼 안 돼? 리미트 쪼개도 돼 안 돼? 리미트 쪼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쪼개도 됩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우리는 an과 bn을 더한 거 거기 우리는 여기는 리미트 마찬가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여기는 an에서 bn을 뺀 거 둘을 서로 뭐 할 거냐면 곱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서 우리는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냐면 더한 게 지금 현재 3이죠. 그리고 여기 뺀 게 현재 뭔지 모르니까 얘를 x로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 곱하기 x를 했더니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냐면 실제 얘 극한값 찾아주면 돼요. 얘 극한값이 현재 얼마라 그랬으니까 이거 얘 극한값 뭐야? 그치 마이너스 15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x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여기서 x 찾아주면 돼. 그래서 x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5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거는 없죠.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된다면 밑에 2-1번부터 좀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1번부터 2-3번까지인데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길게 드리진 않고요. 정확하게 5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1번부터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2-1번부터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2-1번부터.
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능에 얘 몇 점짜리? 2점짜리. 유일한 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총 8문제 나오고요. 2점짜리가 한 문제 나와요. 총. 이적분은 수능을 보시게 된다면 스킵하죠. 그때 그거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요즘은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은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거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솔직히 학교 시험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조금이라도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근데 3번도 잘 나오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자면 해시태그만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얘기를 하고 싶어.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 여기 리미트 n이 우리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수열 an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즉 정확하게 하면 얘가 bn분의 an이라고 잡아줄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bn분의 a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현재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극한값을 구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조건을 깔아놨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고 싶냐면 각각의 극한을 찢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bn이 있을 건데 얘네 둘이 뭐로 갔을 때 우리가 기준 잡아주고 싶냐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의 값이 아예 정해지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기억해 줄 때는 결국은 뭐만 잘 잡아주면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그때 얘네들의 판단 근거는 무조건 최고차항의 계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이 함수들을 따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고차항의 차수를 판단했을 때 첫 번째는요. 뭐 할 수 있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분모의 차수보다 이 분자의 차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분자가 더 커요. 다시 하면은 분자가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다시 얘기하면은 숫자가 점점 더 많이 커져요? 아니면 점점 더 작아져요? 아니면 어떤 일정 값을 향해 가요? 점점 네. 그러니까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데 분자가 더 많이 커져. 네. 분자가 좀 많이 커져. 그럼 얘가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르겠니? 아니면은요 조금 좀 완만하겠니? 라고 한다면 완전히 가파르겠지. 그래서 얘가 완전히 가파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발산해버려요. 값이 정해지지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그러면은 분모의 차수가 겁나 커. 분자의 차수보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커버리게 된다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분모가 더 많이 커지는 거야. 분모가 더 많이 왕 해서 올라가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요. 분모는 뒤지게 커지고 분자는 오히려 작게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분모가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분모의 기준 잡을 수밖에 없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0이 돼버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모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의 차수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차수가 같아버리게 되면은 그때 얘네들이 바로 극한값 존재한다. 그게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비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적은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왜 갑자기 여기서 끌고 오세요? 라고 한다면 미적분 수열의 극한에서도 어차피 수열 자체도 일반 항으로 주기 때문에 얘가 식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건 얘네 둘 다 식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식이기 때문에 식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수열의 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 수열의 식을 준 거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함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식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함수식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결론이야. 함수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식이랑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극한값 함수의 극한과 똑같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 나눴듯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포커스.
무조건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최고차항의 차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줘. 얘네들은 결국 최고차항의 차수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끝.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최고차항의 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야, 그럼 분모 최고차 몇 차? 2차 분자 최고차 몇 차? 분모 분자 둘 다 최고차 몇 차? 자, 2차죠. 그럼 얘네들의 현재 차수가 똑같네요. 그럼 차수가 같았으니까 결국 얘네들의 극합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그 개수비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3분의 6이 된다고. 약분하면 된다고. 3분의 6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극한값 얼마가 된다? 3분의 6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결국 극한값 2 남죠? 그래서 얘가 2. 1번 답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함수 극한량 판단하는 방법 똑같죠? 됐나 여기까지 했냐? 함수 극한량 생각하고 봐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그럼 분모 봐봐. 그럼 얘 2번의 분모는 몇 차? 얘 분모 몇 차야? 분모 2번의 현재 분모 얘 몇 차야? 최고차. 얘 분모는 몇 차예요? 지금 현재 몇 차씩이에요? 분모 3차씩. 분자 몇 차씩? 2차씩. 그럼 최고차만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까? 분모가 훨씬 더 크죠. 그럼 분모가 훨씬 더 크면 얘 극합값 수렴한다고 발산한다고부터 질문하자면 얘 극합값 가져 안 가져? 첫 번째? 얘 가져요. 분모가 더 크면 갖는다 그랬지. 그래서 분모가 더 크면 가져요 차수가. 근데 그 갖긴 갖는데 개수 아니야 차수야. 차수는 문자의 개수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극합값을 가지긴 가져. 근데 그 극합값이 얼마로 가져요? 분모가 더 커버리면 얼마가 된다 그랬어 아까? 0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2번 답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진짜 이해됐지?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왜? 수열의 극한은 진짜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야 그러면 3번 봐봐. 3번 분모 얘 몇 차야? 최고차. 얘 현재 최고차 몇 차예요? 3번에 최고차 몇 차? 2차. 그쵸? 2n과 3n만 곱하면 되니까 얘 2차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2차식이고 분자 몇 차식이에요? 3차. 다시 하면 우리는 분자의 차수가 더 컸습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컸습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컸지. 그럼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얘는요. 수열이 발산한다 수렴한다. 자,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렸으면 수열은 현재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수열은 수렴이 아니라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발산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 무한대로 발산. 3번 답은 그래서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확실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4번부터 니들이 판단할 거야. 4번 봐봐. 4번 분모 몇 차? 자, 첫 번째 루트 있습니다. 얘 최고차 몇 차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얘 최고차하기 차수는 몇 차? 첫 번째 루트. 얘 최고차가 몇 차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1차. 그렇지. n제곱과 루트 만나니까 1차지. 그래서 이거 1차. 그리고 얘 두 번째 루트도 마찬가지. 얘 최고차만 비교하면 몇 차예요? 1차. 1차지?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도 1차. 그럼 다시 뭐야? 분모는 현재 최고차가 1차식인. 결국은 얘는 1차 항의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도 마찬가지 몇 차 항이니까 얘는요. 분모 분자 둘 다 몇 차 항들이니까 1차 항들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 분자 모두 다 1차 항들이니까 다시 얘기하면은요. 얘네 현재 차수가 같았다 달랐다. 둘 다 현재 차수가 같았다 달랐다. 결론적으로 둘 다 차수는 같았어 달랐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둘 다 차수는 같아요 달라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둘 다 차수는 같아 다르다? 같다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 차수가 같았으니까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읽으면 된다고. 그럼 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래서 루트 1. 그리고 두 번째 건 얘가 루트 4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4분의 분자의 최고차는 2.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찾아주게 되면은 분모는요. 루트 1은 1이고 루트 4는 2니까 1 더하기 2 하면 3이네.
그때 분자가 얼마가 되었냐면 2가 된 거니까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정답 여기 3분의 2가 되었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5번 같은 문제부터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적어놔라 이거. 이거는 적어놔. 알겠지? 요거 여러분들 이거 개념책이 없습니다. 개념책이 없는 내용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수투에 있어서 내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알겠냐? 수투에 있는 내용들이었어가지고 내가 이거 따로 적진 않았어. 5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풀려고 하는데 되게 짜증나요. 누가 되게 짜증나게? 니네 5번 문제 풀어야 되는데 5번 문제 풀려고 했더니 굉장히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 누구냐면 저거 무한. 무한대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거 무슨 수열. 그치? 수요일에 합같이 생겨먹은 애가 있지. 네. 이게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건 이거를 보자마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의 제곱과 2의 제곱과 3의 제곱 얘네들 다 더해서 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n의 제곱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정리해주는 게 시작이 될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왠지 시그마로 바꿔보고 싶으니까 그럼 시그마로 바꾸세요. 시그마로 바꾸게 된다면 얘가 그 시그마, 그리고 우리는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갔을 때 얘 제곱 안에 있는 숫자들이 점점 1부터 n까지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 쓰게 되면 얘가 k 제곱이 됩니다. 오! 요렇게 써놨더니 여러분들 익숙하십니다. 왜? 수원에서 봤던 친구죠. 그게 바로 뭐냐? 이거 기억 안 나면 정리해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두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세제곱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제곱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게. 하지만 1제곱과 2제곱은 외워.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가지 시그마 k가 그래서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그 자연수 1제곱이었던 k.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그 자연수 2제곱이었던 이 k제곱. 얘네들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 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됐냐? 자, 그럼 자연수 1제곱에서부터 갑니다. 그럼 자연수 1제곱은요, 이거 몇 분의로 가야 돼? 자연수 1제곱 하게 되면 얘 몇 분의? 이거 몇 분의? 그치, 2분의 결국 분자는 뭐 곱하기 뭐 해주기만 하면 끝난다. 2분의 뭐 곱하기 뭐가 되었다. 분자 뭐분의 뭐가 되었다. 뭐 곱하기 뭐가 되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치, n에 n 더하기 1이 됐다.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자연수 2제곱은요, 몇 분의로 시작하게 되었고, 2분의 아니면 6분의 아니면 뭐 3분의 6. 그치 6분의 결국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을 하고요 n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뭐 해주고 n에다가 n 플러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n에다가 몇 배를 해준 다음에 그치 2배 해주고 거기에다 얼마 더한 거랑 같다 1. 이것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거 정리하면 저거잖아. 그래서 얘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6분의 그래서 얘가 그래서 n에 그래서 n 더하기 1에 그래서 우리가 2n 더하기 1 대시올시다 하고 저기에 리미트 값을 찾아주는 거랑 같을시다.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는 따라서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현재 n이 현재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여기 있는 n 세제곱은 분모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분자가 저건데 저거 쓰게 되면 얘가 현재 6분의니까 6분의는 분모로 깔려요. 맞아 틀려요. 얘 6은 여기 아래로 내려와. 맞아 틀려요. 이거 6은 아래로 내려와.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6n 세제곱이 되었고 그때 분자가 여기는 n에 n 더하기 1에 결국 우리는 2n 더하기 1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잡아주게 되면 분모 분자 최고차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는 몇 차가 되었고요? 얘 몇 차? 그러니까 분모 최고차 몇 차? 3차. 분자의 최고차도 몇 차니까요? 3차죠?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인 개수비만 읽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분모는 3차항의 개수가 6. 분자 3차항의 개수는 n과 2n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n 곱하기 2n 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니까 분자는요? n 곱하기 2n 하면은 뭐가 돼요? 2n 세제곱이 되니까 얘가 그래서 2가 되겠지. 즉 얘가 그래서 6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한값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얘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는 거예요. 6분의 2 계산하게 되면 그치? 몇 분의 몇? 그치? 얘가 그래서 3분의 1이 됐다. 끝. 그래서 여기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고 5번은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크닉인데요.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이 6번은 이 수열 하나하나만 좀 잘 째려봐봐.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극한을 찾을 건데요. 이 곱하기들을 보기 전에 이거 각각을 보게 되면은요. 1은 다 제곱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제곱 형태라고 볼 수가 둘 다? 1은 다 제곱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니 없니? 지금 상황에서는요. 1은 다 제곱 형태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1의 제곱에서 3의 제곱분의 1을 뺀 거, 1의 제곱에서 4의 제곱분의 1을 뺀 거, 1의 제곱에서 5의 제곱분의 1을 뺀 거. 결국 제곱에서 제곱을 빼준 꼴이 되겠네. 이거 무슨 식이 됩니까? 제곱들의 차이잖아. 뭔 식이야? 제곱들의 차이? 뭔 식이야 이거? 야, 이거 제곱들의 차이잖아. 제곱들의 차이 뭐냐고? 제곱들의 차이 뭐가 돼요? 제곱들의 차이. 제곱들의 차이잖아. 뭐가 돼? 제곱들의 차이. 뭐가 되냐고? 뭐가 되냐고? 차이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씨. 뭐가 되냐고, 제곱들의 차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제곱들의 차이는. 이거 제곱들의 차이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이거 지금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인수분해 하고 계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리미트 잡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합차로 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리미트 n 지금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된다면 첫 번째는요. 그래서 1 빼기 3분의 1부터 하자면 얘가 그래서 3분의 2가 될 겁니다. 다시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있어 보이게 적어 드릴게요. 1 빼기 3분의 1부터 쪼개서 가겠다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은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준 것이 그 다음으로 와야 되겠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합차로 쪼개겠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친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첫 번째 거, 즉 1-3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첫 번째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자체는요. 1 빼기 4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1에서 오히려 또 뭐를 뺄 수 있냐면은 이렇게 4분의 1을 빼고 그러면은 우리는 1에서 또 4분의 1을 또 뭐 해준 걸로 봤을 수 있냐면 4분의 1을 더한 걸로 잡아줄 수도 있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세 번째 거는요. 그럼 여기는 1에서 결국 우리는 5분의 1을 또 빼준 것이 될 것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1에서 5분의 1을 빼준 거 그 다음에는 더한 것이라고 잡아줘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1에서 5분의 1을 결국은 더한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개주면은 돼. 그래서 어디까지 쭉 간다라고 잡아주면 되냐면요. 저기 끝에까지 쭉 간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에까지 쭉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끝에까지 쭉 가. 그럼 얘가 그래서 1에서 우리는 n 더하기 2분의 그래서 1을 빼준 거. 그 다음에 우리는 1에서 n 더하기 2분의 1을 더해준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쪼개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아놨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각각은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지금 현재 각각들은 계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곱해버리게 된다면 그럼 잘 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그럼 1 빼기 3분의 1 하십시오. 그럼 1을 3분의 1 빼면 얘가 3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을 3분의 1 빼면 얘가 3분의 얼마가 돼? 그쵸. 3분의 2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누구를 곱할 거냐면 4분의 3을 곱할 거예요. 괜찮나요? 3분의 4를 곱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분의 4를 곱하고 거기에 우리는 1에 4분의 1을 빼니까 여기에 4분의 3을 곱하고 여기에 4분의 5를 곱할 거예요. 그럼 얘 1에서 5분의 1을 빼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5분의 4에다가 나는 여기는 5분의 6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 될 거고 거기에 우리는 n 더하기 2분의 우리는 n 더하기 3 여기까지를 곱해준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랬더니 잘 봐봐. 약분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이제 약분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착, 착. 됐죠? 여기까지는요? 착, 착. 서로 크로스 되면서 약분되죠? 네. 다시 한 번 뭐야? 얘 어디까지 지워질 거냐면 여기까지 다 지워진다는 소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누구만 남게 되는 거냐면 처음과 끝만 남게 되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다시 한 번 더 써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건 3분의 2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n 더하기 2분의 그래서 우리는 n 더하기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거 어차피 둘 다 곱하게 되면 얘 현재 1차분의 1차니까 어차피 최고차인 계수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최고차인 계수비는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한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끝. 여기까지 찾아주면 돼. 4번 하나까지만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번 빠르게 보고 끝내자면은요. 4번도 똑같습니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냐? 대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요. 결국 무슨 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는 항상 뭐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말이 꼬였어요. 나도 급한가 봐. 자, 그랬을 때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현재 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결국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주는 그 유일한 방법은 결국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세 글자야. 뭐 해주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 뭐 해주면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 뭐 해주면 됩니까? 뭐 해주면 돼? 유리화. 그치? 여기까지는요? 기억났지? 그러니까 이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든다는 거지. 됐냐? 됐어? 확실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1번부터 쭉 가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여기 리미트 그러면 n이 현재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앞에 거가 무한대로 가고 뒤에 것도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무한대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무한대 빼주게 되면은 얘 현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냥 유리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잘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루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n제곱 더하기 3n에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n이라고 있는 거에 이게 유리화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루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n제곱 더하기 3n에다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n을 더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됩니까? 둘을 더해주면 돼? 빼주면 돼? 얘는 부 반대 아니면은 같게?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합차로 만들어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루트 n제곱 더하기 3n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n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분모는 현재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현재 1차 더하기 1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현재 차수가 1차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종적인 얘의 차수는 현재 1차가 되고 분자는 정리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다 보니까 우리는 n제곱 더하기 3n에서 결국 우리는 뒤에 거 n의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은 얘 3n만 남죠. 결론적으로 얘도 그래서 몇 차가 되는 거냐면 1차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결국 최고차항에 뭐를 읽어주는 게 정답이 되니까 최고차항에 뭐를 읽어준 게 정답이 된다. 그치? 계수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 그럼 얘는 루트 1 더하기 1이야. 맞아? 틀려요? 루트 1 더하기 1 맞아? 틀려? 얘는요? 맞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1 더하기 이런 거 2분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 최고차가 얼마야? 얘 정리하면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만 남아? 3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렇지. 3.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번 답은 2분의 3. 이렇게 찾아주면 돼. 참고로 얘의 오타는요. 이거야 이거. 그럼 괄호 연결돼 있어야 돼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괄호가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 즉 유일한 오타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2번.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봤을 때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앞에 것도 무한대고 뒤에 것도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이번에 분모로 깔려 있는 경우네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로 깔려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고. 그냥 뭐 하면 되냐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뭐 해주면 되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 건데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세 글자. 뭐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만들기 위해서 얘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고.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겠지만 유리화라는 걸 해줘야 된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n 더하기 얘가 그래서 루트에 그래서 우리가 n제곱 더하기 2n이고 이거를 분자에다 똑같이 올린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분자를 똑같이 올려버리게 된다면 분모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 즉 앞에 거 n을 제곱한 거였던 여기 n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었던 n 제곱 더하기 2n을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되겠죠? 이거 분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는 결국 여기는 n에다가 결국 우리는 여기는 루트 n 제곱 더하기 2n을 계산하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얘네 지워지게 되면서 얘네가 분모가 몇 n만 남게 되냐면 2n만 남게 돼. 즉 둘 다 분모 분자 모두 다 몇 차가 현재 최고차항이 되었기 때문에 1차가 최고차가 되었죠. 그럼 얘 분모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읽어봐. 얼마야? 분모의 최고차항의 계수 얼마예요? 자 2야 마이너스 2야? 그쵸? 마이너스 2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 마이너스 2분의 분차 1 더하기 1 하면 되겠지? 그럼 1 더하기 1 하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돼? 얘가 3대 1 더하기 1 하는데 3대 1 더하기 1은 원래 3이었다. 3이었다. 3이었어. 네. 야 1 더하기 1 하면 얼마 돼?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약분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1이 됐지. 그래서 2번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라고요. 알겠냐? 그럼 3번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나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대신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보니까 연습을 안 연습해야겠습니다. 하세요. 연습하세요. 알겠지? 연습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는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1강 뒤에 이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한번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기본 문제 위주로 풀어. 알겠죠?